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서지원 프로입니다. 이제 강의가 2개 남았거든요. 오늘 되게 오랜 시간 지금 강의를 수강하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시죠? 한 번씩 기지개도 쭉 켜시고 한번 좀 다시 리프레시해서 우리 강의 나머지 2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쇼핑 검색 랭킹 최적화하기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2개 코스 모두 다 수강하셨나요? 네. 네, 워낙 이제 그 스스로 스쿨을 하시기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수강을 해주신 코스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솔루션 Q라는 주제에 걸맞게 코스를 학습하신 검색 SEO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네이버 쇼핑 검색 SEO와 최적화 전략, 그리고 저희가 그 코스에서 미처 소개드리지 못했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품명과 키워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상품 정보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요약과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O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혹시 뭔지 아직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SEO. 네, 검색 엔진 최적화죠. 즉, 내 상품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상단으로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뭔가 그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은 네이버 가격 비교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렇게 두 곳에 동시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주로 이 상품을 검색하는 곳이 이 두 곳이죠. 그래서 네이버 가격 비교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네이버 쇼핑처럼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휴물 상품들까지 같이 노출이 되는 영역이고요. 반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신 스마트 스토어 상품들 위주로 각각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추천 공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가격 비교의 검색 알고리즘, 우리 그 검색 랭킹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3가지가 있었는데요. 코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맞아요. 인기도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합도, 인기도, 이렇게 신뢰도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반면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저희가 그 작년 10월에 런칭을 했고 올해 3월에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기존 3개 외에 한 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고객의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의 그 정보 데이터들, 쇼핑 이력이라든지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이 고려돼서 랭킹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이 4가지 요소를 다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죠. 스토어 운영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짧은 시간과 노력으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적합도입니다. 적합도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요소인데요. 요소를 살펴보면 상품명과 카테고리, 그리고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품을 등록할 때 다 입력하셨던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제대로 가이드에 맞춰서 등록을 하신다면 내 노력으로 사실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점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적합도가 비슷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기도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인기도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릭수라든지 판매 실적, 리뷰수, 그리고 최신성의 점수가 인기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상세 페이지 체류 시간도 점수에 반영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체류 시간 자체가 그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류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사용자가 내 상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둘러본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체류 시간이 길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맞지만 체류 시간 자체가 인기도 점수에 점수화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요, 지키면 점수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보시면 공지사항에 저희가 계속 가이드를 상시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도가 하락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배송 지연이라든지 이런 처리가 좀 늦어지게 되면 이 또한 신뢰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스토어에서 반영되는 이 선호도 항목은요, 개인화 맞춤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저희가 챙겨야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들이 딱 맞는 상품이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도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게 이 선호도를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요, 사용자별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별로 노출되는 검색 결과가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가방이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여성과 남성이 보이는 뷰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이 고려가 되고요. 또한 기존에 이 사용자가 어떤 쇼핑 행태를 보였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검색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데이터가 쌓일수록 개인화 로직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사용자의 핏에 조금 더 맞는 검색 결과가 점점 더 나아진 형태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검색 지면 외에 이렇게 검색 결과 외에도 프로모션이라든지 또는 외부 유입 링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지수를 인기도 점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한 분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블로그 게시물 링크 등 외부 링크를 통한 유입도 인기도 점수에 반영될까요?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에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노출시켜서 많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네, 검색 랭킹에 좀 더 유리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기도는요, 프로모션, 혜택, 가격, 배송 등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검색어에 더 반영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적립이라든지 원뿔딜, 이렇게 쇼핑 라이브 같은 네이버 쇼핑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들에 적극 참여를 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슈퍼적립, 원뿔딜과 같은 딱지가 네이버 그 대표 이미지에 자동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또한 요즘에 배송이 워낙 또 이슈죠. 빠른 배송되는 상품이 조금 더 검색 결과에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 중이신 배송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결국 네이버 쇼핑 검색 서비스, 즉 가격 비교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내 상품이 잘 노출이 되려면요. SEO 가이드에 맞게 우선 상품 정보를 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등록된 상품은 검색 순위가 조금은 개선이 되고 또 더 많은 트래픽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상위에 노출될수록 또 매출 상승의 기회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검색의 순위가 점점 더 상승하는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여기에 시작점이 바로 상품 정보 등록 단계예요. 그래서 첫 단계인 상품 등록의 중요성을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드릴 거고요. 제대로 된 상품 등록은 결국은 다 랭킹을 올라가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혜택이라든지 배송에 대한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검색 광고를 활용하면 인기도 점수가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인입되고 있는 질문인데요. 검색 광고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기도를 높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광고를 하셔야겠죠. 네. 인기도 점수에 광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집행을 해서 이 광고로 인해서 유입이라든지 또 구매로 이어지는 지수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은 랭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검색 랭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고를 잘 하셔야 올라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클릭이 낮거나 구매 전환이 낮은 경우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클릭과 전환, 이 지표에 대해서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률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내 상품이 100번 노출됐을 때 몇 번 클릭으로 이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검색 결과에 이렇게 실리콘 도시락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요, 노출이 1 늘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가 내 상품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클릭이 1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이제 클릭률로 전환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다른 경쟁 상품들보다 내 상품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를 잘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검색 결과 이 항목들은요. 대표 이미지, 상품명, 가격 혜택, 그리고 리뷰수나 평점, 찜수 이렇게 보이는 정보들 있죠. 이거를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대표 이미지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서 내 상품이 시선을 끄는 이미지인지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돼요. 내 상품의 이미지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검색 결과에 그 경쟁 상대의 상품들의 이미지를 쭉 살펴보면서 그 비교를 해봐야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를 하시면서 내 상품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이미지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은 사용자의 검색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은 핵심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중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핵심 키워드, 사용자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 혜택은 아무래도 혜택이 다른 상품들보다 많이 비싸거나 또 너무 싸면 약간 구매를 주저하게 되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늘 경쟁사의 상품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 상품이 과연 적절한 가격인지 또는 내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 잘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뷰수나 평점, 찜수가 사실은 우리가 이 상품이 정말 좋아요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의 이런 검증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구매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뷰 이벤트라든지 또는 뭐 평점을 올릴 수 있게 뭔가 좀 액션을 취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환율이에요. 전환율은 클릭 100번당 구매가 몇 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이 1 늘어나고요. 상세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쭉 보다가 구매를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때 구매 지수가 1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전환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환율은요.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하는 힘은 결국 이 상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장점이라든지 차별점이 잘 강조되어야겠고요. 또 좋은 리뷰가 많이 쌓였는지 또는 뭐 구매가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요소들을 점검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상세 페이지는 뒤에 강의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온라인 그 사용자들은 상품 정보,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상품 정보를 확인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 정보에서도 굉장히 풍부하게 혹시 놓치고 있는 정보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가 쉬워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잘 담았지만 막상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옵션이 막 20개, 30개씩 있거나 아니면 추가금이 너무 많이 붙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구매를 주저하게 되고 또 앞 페이지로 다시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가 쉬운지 이런 옵션 선택이 복잡하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실구매자의 좋은 리뷰는 상세 페이지에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Q&A가 인입이 되었을 때 빠르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느려질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다가 또 이탈을 하거나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클릭률이 낮다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뭐 대표 이미지라든지 상품명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품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전환율이 낮다면 상세 페이지나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옵션이 불편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쉽게 만드는 것이 클릭률과 전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최적화해도 검색 1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최적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상품의 정보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리뷰 이벤트도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품이 검색 랭킹에 노출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건 최적화된 요소들을 아직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항목이 모두 충족이 잘 되는지를 다시 한번 셀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노출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제대로 매칭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클릭 전환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클릭률이 낮거나 전환율이 낮은 경우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뷰 수라든지 구매 지수가 부족하다면 SNS를 통해서 노출 채널을 좀 확대를 하시거나 또는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지수들을 조금 더 채워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진 않으신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라든지 원피스처럼 좀 범용적인 키워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형 브랜드사와 좀 경쟁에서 밀리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추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기도가 낮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데이터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카테고리 속성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카테고리를 잘 매칭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카테고리 매칭하지 못해서 아예 노출 자체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 1순위로 노출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썸네일, 대표 이미지라든지 상품명에 대한 품질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출은 되지만 클릭이 잘 안 된다 싶은 경우에는 이런 외형적인 정보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너무 빠르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정보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네, 좀 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거 페널티 이력도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혹시나 뭐 배송 지연이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 또는 뭐 모음전 상품에 대해서 좀 그 가이드에 맞지 않게 등록을 해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랭킹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한 번씩 셀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상품이 리뷰도 더 많고 구매 실적도 월등한데 순위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요인일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아마 그 판매자분이 누적되어 있는 그 리뷰 수와 판매 지수를 보실 수가 있죠. 검색 결과에서. 근데 분명히 내 상품이 더 리뷰 수가 많은데 더 위에 있는 상품은 왜 리뷰 수가 적지? 왜 상위에 노출되어 있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기도라는 항목에 있어서는요. 누적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기도를 체크하게 되면요. 10년 전에 등록되어 있던 누적수가 많이 쌓여 있는 상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좀 다른 기준으로 인기도를 판단하는 그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의 그 최근 기간의 그 판매 지수라든지 리뷰 수가 많은 게 아무래도 검색 랭킹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최근 기간에 그 판매 지수나 또는 클릭 지수가 경쟁사보다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기존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삭제 후 재등록하는 것이 나은가요? 질문 주셨어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삭제를 하고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쌓았던 리뷰수, 찜수, 클릭수, 방문수, 판매 이력들이 다 리셋이 돼요. 이거는 복사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상품 복사를 하더라도 이 정보는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상품에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새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품, 이미 페널티를 받았다 하면 사실은 좀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재등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품 정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우리 보통 상품이 출시된 지 좀 되면 리뉴얼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성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재등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즌이나 기획 상품이 끝난 경우. 왜 크리스마스 한정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좀 바꿔서 출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반드시 새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다이어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형이 동일하지만 2024년 다이어리와 2025년 다이어리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바뀐 상품들이라면 새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상품명과 키워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먼저 복습을 해보면요. 상품명은 상품 정보를 조합을 해서 기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브랜드와 카테고리명은 가급적이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꼭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브랜드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실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브랜드명과 그리고 카테고리명은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 속성에 대한 정보들을 읽기 쉽게 계속 그 단어 조합을 좀 한 번에 읽기 쉽게 소리내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구조로 좀 순서를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속성 외에도 또 뭐 성별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요. 브랜드명을 가장 먼저 입력해 주시고 카테고리명이 지금은 조금 중간에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카테고리명을 가장 뒤에 하는 게 읽었을 때 좀 자연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땡땡 브랜드 무슨 원피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카테고리명은 가급적 살짝 뒤로 가고 그 외에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제 입으로 읽어보시고 좀 자연스럽게 읽히거나 또는 판매자분들이 이 포인트는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들 있죠. 그런 거는 가급적 조금 앞에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꾸셔도 상관없죠. 가이드에 맞게 바꾸시는 행동이시라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점수에 좀 악영향이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요 정보만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가장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사실 중복 키워드입니다. 중복된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상품명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뺄 게 있는지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상품명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품명을 입력을 하실 때는요. 상품명 항목 바로 아래에 이렇게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팝업이 뜨면서 빨간 펜으로 친절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안내 드리거든요. 그래서 빨간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파란색 텍스트가 나왔다면 잘 등록된 사례이니까 이거 한번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품명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어떤 게 유리한가요? 이것 때문에도 중복으로 키워드를 입력하시는 사례들이 사실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상품명은요.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플 잠옷과 커플 잠옷이 있다면 커플 띄고 잠옷이 조금 더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커플이라는 의미가 하나로 또 따로 구분이 되고 잠옷이라는 키워드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품명에 보통 몇 개의 키워드를 넣는 게 상품 노출에 유리할까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설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품명은 중요한 건 키워드 개수가 아니고요. 핵심 키워드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상품명의 예시나 또는 뭐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남성용 화이트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뺄 키워드가 있는지를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읽히는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만약에 상품명 어떻게 등록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우리 그 가격 비교에 검색을 했을 때 카탈로그 상품들 있죠. 카탈로그 상품명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해 주시고요. 굳이 나는 그래도 길이를 알아야겠어. 어느 정도 등록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신다면 상품명은 최대 100자까지 입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50자가 넘어가면 좀 길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50자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중복 키워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50자를 최대한 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상품명에 반드시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중복 키워드, 그리고 단순 키워드 나열. 예를 들어서 뭐 20대가 입어도 되고 30대가 입어도 40대가 입어도 돼 하면 20대, 30대, 40대, 뭐 학생, 뭐 직장인, 뭐 이런 식으로 단순 키워드들이 막 쭉 나래비 세워져 있는 이런 것들도 좋지 않고요. 배송에 대한 부분, 할인에 대한 부분, 뭐 시즌 오프 이런 단어도 상품명에는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홍보성 수식어, 뭐 사은품 제공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가성비 값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상품명에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만 넣어주시고 좀 가급적인 주관적인 키워드들 이런 것도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키워드의 조합이지만 좀 문장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는 구조가 좋고요. 중요한 키워드는 가급적 앞에 배치를 해주세요. 상품명을 수정하면 감점 요소가 되나요?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네, 빈번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수정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SEO 가이드에 맞춰서 내가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해봐야겠어 라고 해서 수정을 한번 하시는 거는 네, 문제 없고요. 근데 인기 키워드, 급상승 키워드, 요게 요즘 유행이래 해서 맞지도 않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거나 또는 우리 그 인기도에서 최신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최근 7일 이내에 등록한 점수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신성 점수를 조금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계속 동일한 상품 삭제했다 다시 등록하시는 경우 저희 검색 엔진에서 발라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일반적인 상품 수정은 네,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다음 노출 상품명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SEO에 반영될까요? 질문 주셨어요. 요거는 이 사례인 것 같아요. 상품명에 기본 상품명을 입력을 하셨어요. 근데 등록하는 화면에서 스크롤을 쭉 내렸을 때 마지막 부분에 노출 채널에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 이걸 체크하고 다른 상품명을 하나 더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채널이 여러 개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유통 채널 중에 하나이고 나는 관리해야 되는 대표 상품명이 있고 채널별로 각각 다른 상품명을 적용하고 싶어 라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에 상품명을 입력하신 경우에는 검색 SEO도 이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기본 상품명 위에 있는 상품명만 입력해 하셔도 충분하다는 점 네,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어떤 키워드로 내 상품에 유입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유입 분석의 유입 검색어를 통해서 자주 노출되는 키워드 조합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상품명이나 태그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상품 정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상품에 맞는 정확한 카테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주셨어요. 예를 들어 김가루라는 상품을 제가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명 검색에 김가루라고 검색을 했더니 튀김가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김가루를 어디로 등록을 해야 될까?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격 비교 검색 결과 PC 화면의 가격 비교 화면에서요. 김가루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 쭉 상품이 나오겠죠.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상품을 카테고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모바일 버전에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PC 버전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보니까 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품을 하나만 확인해 보시지 마시고 이 검색 결과 1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상품들을 쭉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동일하게 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김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에 없던 신규 아이템이어서 이런 경우 요청을 하면
네이버에서 검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거든요. 이 카테고리는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뿐만 아니라 네이버 가격 비교, 즉 뭐 쿠팡이라든지 그 다양한 상품들이 저희가 같이 가격 비교에 노출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테고리 추가 요청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상품 수가 얼마나 되나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 결과에 정말 많은 상품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네 하면 그때 요청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네, 반영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브랜드 제조사가 없는 상품인데 생략해도 되나요? 말씀 주셨어요. 문의 주셨는데요. 자, 이런 노트북과 같이 가격 비교가 되는 상품들은 사실 브랜드나 제조사 정보가 중요하지만 식품, 특히 뭐 사과라든지 이런 농산물, 축산물 이런 상품들은 사실 브랜드를 입히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 제조사는 입력을 하시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굳이 입력을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없는 브랜드를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각각의 판매자의 상황과 상품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브랜드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검색하시면 여기는 지금 제가 리스트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1번 직접 입력 방식의 리스트가 있고요. 2번 이렇게 형광펜이 쳐져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다 보이는 경우 만약에 하나만 직접 입력만 보인다면 직접 입력 방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숫자 보이세요? 괄호하고 숫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면 네이버 쇼핑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 사전에 이 상품이 매칭이 되었어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벌이 있다면 반드시 이 형광펜이 되어 있는 2번의 자동 완성 레이어를 통해서 브랜드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번과 같이 입력을 하신 경우에는요. 속성값에서 검색 결과에서 리스트라는 브랜드를 체크를 했을 때 이 상품은 보이지 않게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2번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태그는 가능한 많이 입력하는 게 좋나요? 질문 주셨어요. 태그도 개수보다 중요한 게 바로 검색에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태그는 사실 최대 10개까지는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입력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브랜드처럼 직접 입력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자동 완성 레이어로 뜨는 경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 반드시 2번으로 입력을 해주셔라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브랜드 같은 경우는 2번이 없으면 그냥 1번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지만 태그 같은 경우는 반드시 2번 항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검색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떤 수정이 안 되신다는? 브랜드가 등록은 되어 있으세요? 네이버 쇼핑에? 그럼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브랜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고객센터 들어가시면 1:1 문의하기가 있어요. 거기서 브랜드를 등록을 하는 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이라든지 이걸 첨부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그거는 삭제하고 다시 다른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그 사전도 계속 업데이트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태그 사전에 좀 빠져있는 키워드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키워드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벼멘트요? 아, 벽 매트요. 아, 카테고리 브랜드 판매처명은 태그를 입력하실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명일 가능성이 예, 제가 봤을 때. 그게 그 키워드가 정확히 태그 사전에 빠졌어요라고 단언을 하기는 제가 지금은 어렵고요. 아마 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 자체가 이제 한 번씩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알럿이 떠서 바꿔야 된다라고 알럿이 뜬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정보들이 뭐 상품명이라든지 카테고리명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반영이 되어 있다면 굳이 태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같은 결로 카테고리나 브랜드 판매처명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태그로 한 번 더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불가 처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에 반영되는 태그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뜨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검색에 반영되지 않는 태그니까 반드시 삭제하시고 검색이 반영되는 태그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상품 등록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모음전으로 등록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모음전이 뭐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휴대폰 케이스에서 쭉 아이폰 16 프로, 뭐 맥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또는 라면 사봉 태길 해서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모음전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저희 쪽은 네이버 쇼핑에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식을 왜 권장하지 않냐면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침대 킹 사이즈를 살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슈퍼 싱글, 퀸, 킹 쭉 있어요. 그럼 나는 킹만 보고 싶은데 스크롤을 불필요하게 계속 내려야 되죠. 그리고 옵션도 어때요? 나는 킹만 보면 되는데 옵션에 또 쭉 있어요. 수십 개 있어요. 그럼 이것도 고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모음전을 권장을 하지는 않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 비교도 좀 어렵겠죠. 옵션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니까 가격 비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권장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등록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음전 기본 운영 정책이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 공지사항에 저희가 모음전에 대한 기준을 명시를 해드렸고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면 모음전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에 맞지 않게 등록을 하게 되면 삭제나 페널티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옵션에 따라 용도가 다른 경우 각 용도를 상품명에 넣어도 되나요? 질문 주셨어요. 자, 모든 옵션명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예를 들어 상품명에 무슨 컨실러 하고 옵션 1에는 하이라이터 몇 호 이렇게 쓰시고요. 옵션 2에는 13호 다크서클용 이렇게 명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지금 교육생분은 애교살, 다크서클용 이 키워드를 다 상품명에 입력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 저희 모음전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크서클용은 입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1번 옵션에 대한 옵션명만 상품명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부 옵션이 남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 남자 화장품에도 중복 등록할 수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 경우에요. A 상품인데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등록을 했고 1번, 2번, 3번 옵션 컬러가 쭉 레인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번 옵션이 유독 남자분들이 구매가 많대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은 B상품으로 복사 등록을 한 다음에 남성 화장품의 메이크업 카테고리에 진한 베이지를 추가로 넣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 경우 위배될까요? 안 될까요? 위배가 됩니다. 중복 기준에 대해 위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 모음전 제가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미 다른 상품의 옵션으로 판매 중인 상품을 추가로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중복 기준에 따라 제재되므로 참고해 주세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성용으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3번 옵션을 A 상품에서 3번 옵션을 제외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그거는 맞습니다. 자, 이제 요약 및 마무리 진행할게요. 자, 한눈에 살펴보는 SEO 검색 알고리즘, 우리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기본 바탕으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는 선호도까지 반영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SEO 가이드에 맞게 상품 정보 등록하시고 잘 등록된 상품은 계속 선순환 구조로 상품 랭킹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상품 정보 등록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 적합도 요소를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 등록하시기 전에 쭉 마지막에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기 바로 위에요. 이렇게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버튼이 또 있어요. 저희 지금 아까 상품명도 그렇고 태그도 그렇고 검색에 적용이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 품질 체크 클릭하시면 적합도에 해당하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